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자정으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지만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미협상 중단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당직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 전날 영양제를 맞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여야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를 맞는 오늘도 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주말엔 대학 면접과 실기시험 등이 잇따라 치러져 지방에서 상경하는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다 남은 반찬을 재활용해 다시 내놓은 양심불량 배달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방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원산지 표기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지만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영동 등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부터 종료됩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막판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오늘 밤 12시입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재고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해 종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막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하고 있다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해 비공개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만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젯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국방부를 찾아 북러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무성 인사가 러시아 국방부를 찾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러시아는 북미 간 협상 중단의 원인으로 미국의 태도를 지목하며 북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박러 사흘째 러시아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방문에서 북러의 양자 협력과 관련한 현안과 추가적 발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인사가 러시아 국방부를 찾아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러가 전략대화 형식의 회담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 사격이라도 하듯 북미 협상의 교착 원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가 북미 협상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또 북핵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러시아와 중국이 세부 계획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В 4 областях.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ласт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в гуманитарной. 최 부상은 모스크바에 좀 더 머물며 러시아 측과 추가 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뒤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오전 9시 반쯤 시작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약 9시간 30분 만인 저녁 7시쯤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로 보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등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한두 차례 추가 조사 뒤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8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이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새벽 3시쯤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KTX의 운행률이 69%로 떨어지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대입 논술과 면접 등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열차 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를 맞은 오늘도 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KTX 열차는 평소의 69%인 219대가 운행됩니다. 평소 금요일 운행 대수인 319대에서 100대가 줄었습니다. 새마을호는 57%, 무궁화호는 62%의 운행률을 유지했지만 수도권 광역전철은 82%, 화물열차는 3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입 논술고사와 면접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양측과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요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일시에 4천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의 누적 등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을 투입한 국토부,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철도 파업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했던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례적으로 실형이 내려진 겁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카페에서 기르던 남의 고양이를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모 씨. 정 씨는 고양이 자두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주고 바닥에 내려쳐 죽인 뒤에는 이웃 담장 밑에 그 사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어제 재판에서 내려진 형량은 무거웠습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최근 3년간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게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정 씨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던 점, 고양이가 다른 사람이 매우 아끼던 반려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그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점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당 안팎에서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예상보다 큰 물갈이 폭에 현역 의원들도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내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제 단식을 시작하면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개혁안입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현역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컷오프시키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절반은 물갈이한다는 방침입니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인적 쇄신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당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컷오프 후 무소속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교하지 못하고 너무 급작스러운 발표라고 한 반면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50%가 아니라 70%가 바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심사단이 1박 2일 합숙을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인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혁신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어제 정부가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알린 가수들도 지금처럼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역 혜택 논란을 촉발한 체육요원에 대해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습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기존 음악, 무용 분야의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했지만 병역 특례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술, 체육요원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면서 BTS 등 대중연예인을 포함하지 않은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기류가 깔렸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약, 바이오 분야 성장을 위한 제3차 의학생명포럼이 단국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는 물론 한중 양국의 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중 양국의 교류를 위한 의학 생명 포럼이 중국 북경과 산둥성 제남시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단국대와 중국 제남시가 주최한 포럼은 생명과학 분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양국의 연구 성과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뤄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는 한국이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기술 교류를 하되 대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달라는. 포럼에선
대학과 기업의 생명과학 분야 상호 교류와 공동 분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제남시 정부는 한중 양국의 생명과학 분야 사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总而言之，我们是一个政策的一个体系，就不论是在企业注册，还是在你这种新药的研发，还是人才团队，还是我们的还有我们的载体建设。 당국대는 포럼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와 더불어 양국의 국가 경제 기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자동차 안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곰이 자동차를 습격한 거였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안에 뭔가 있습니다. 답답한 듯 틈새로 코도 내밀어 보고 발로 문을 밀어보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자동차에 갇힌 야생곰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 산에서 먹을 걸 구하기 어려워지자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내려온 건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이런 곰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곰을 무사히 구출해낸 보안관 측은 빈 차량에도 먹을 걸 남겨두지 말고 문을 꼭 잠그라고 당부했다네요. 한 남성이 차를 세우고 건너편 차로 달려갑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코네티컷 도심.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펑 하고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반대편에서 오다 이를 본 다른 차량 운전자. 바로 차를 세우곤 불타는 차량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가는데요. 불길은 거세지고 연기가 자욱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차량 속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덕분에 구조된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네요. 한 아이가 학교 수업 발표 도중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는데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굴 본 거였을까요? 어린 소녀 마일리. 학교에서 자신이 감사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나눈 시간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깜짝 놀라며 달려가는데요. 7개월 만에 만난 아빠입니다. 해군에 종사하며 타지에 7개월간 배치돼 있던 아빠를 드디어 보게 된 건데요. 이날은 또 마일리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생일에 맞춰 이뤄진 가족 상봉. 마일리에겐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됐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합니다. 요 며칠 전만 해도 반짝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어제 낮부터 추위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되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하긴 하지만 확실히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대부분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 3.1도, 대전은 3.3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 광주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오전 한때 세종과 충북에서는 대기 정체로 일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서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5.9도, 전주 4.6도, 부산은 10.8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 18도, 부산 2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